번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밤중 뉴스 두 번째 주제는 김건희 대선 출마설입니다. 아이고, 무슨 이런 코미디 같은 얘기가 다 있을까요? 처음에 저는 이 소리를 듣고 웃었습니다. 푸하하하하. 게다가 김건희 대선 출마설과 함께 떠들고 있는 얘기가 윤석열 재출마설입니다. 참. 예, 지금 윤석열 이쪽에서 희한한 찌라시들이 막 돌고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뭐 현실성이고 나발이고 떠나서 어떻게든 간에 이 자기들 지지자들을 극우 세력들을 선동해서 다시 거리로 끌어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동을 할 수 있는 소재면, 선동이 가능한 소재면 그것이 뭐 앞뒤가 맞는 것이든 맞지 않는 것이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시든 뭐든 일단 지르고 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재출마설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대선 출마설도 솔직히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미디죠. 이런 개그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꼬라지가 이 코미디가 분명한 이런 헛소리를 단순히 코미디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게 되는, 웃고 넘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엊그제부터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한 김건희 대선 출마설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참네, 제가 하다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아시다시피 이제 조만간 대선 날짜가 정해집니다. 헌법상 대통령이 권위하게 되면은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보궐선거가 아니라 그냥 선거입니다. 이제부터 대통령에 뽑히는 사람은 5년 임기를 누리게 되죠. 2년짜리 윤석열의 남은 임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5년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덕수하고 노태학이 서로 전화 통화를 했답니다. 어제 얘기죠. 아마 조만간 이 선거 날짜가 정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대선 날짜는 6월 3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날짜가 정해지는 것은 6월 8일, 3월 8일, 4월 8일이고 4월 8일. 다음 주 화요일 정도가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4월 8일은 화요일이고요. 화요일 날 국무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한덕수가 다음 선거 날짜, 대선 날짜를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한덕수가 대선 날짜를 정하지 않고 그냥 뭉개버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덕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대선 날짜를 강제로 공고하는 그런 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덕수가 대선 날짜를 공포하지 않고 뭉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은 좀 제법 며칠 됐죠. 한덕수가 마원혁 재판관도 임명을 안 합니다. 그런 한덕수니까 무슨 짓이든 못하겠느냐. 윤석열을 살리기 위해서 혹은 내란을 계속하기 위해서 한덕수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에서 한덕수가 대선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강제로 정하게 만드는 이런 법을 만든 겁니다. 물론 한덕수가 거부권 행사해버리면 안 되겠죠. 하지만 대선 날짜를 강제로 정하도록 만드는 이 법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한덕수 탄핵을 전제로 한 날입니다.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을 만들더라도 지금 한덕수가 거부권 행사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대선 날짜를 반드시 정하도록 일정한 시간 안에 정하고 정하지 않으면 처벌하고 처벌이 안 되면 탄핵하도록 하고 있는 바로 이 대선 공고 강제법, 이것도 한덕수가 거부해버리면 땡이에요. 자, 그런데도 이 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덕수를 탄핵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시작하는 거죠. 아무튼 지금 대선을 향한 행보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덕수가 대선 날짜를 공고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겁니다. 현재 국힘당의 분위기는 빠르게 윤석열을 손절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국힘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3일장 치렀으면 됐지 뭐 계속 윤석열한테 얽매이겠느냐, 그런 얘기를 국힘당의 중진 의원이 했다는 겁니다. 주말까지 껴서 3일장 그러니까 주말까지만 윤석열을 추도하고 애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대선을 준비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실제로 국힘당에 지금 많은 대선 후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홍준표는 사실상 오늘 대선 출마를 공언을 했습니다. 대선 나간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선은 60일밖에 없다. 치유의 시간은 하루면 족하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 탄핵 반대 열정을 자기 대선으로 모아야 한다. 심지어 윤석열 탄핵 사건은 이제 당부를 떠나 과거가 돼버렸다. 야, 정말 냉정하다, 그죠? 바로 몇 시간 전까지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심지어 탄핵이 되면은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떠버렸던 홍준표가 탄핵이 이루어지고 난 직후부터 안면 몰수에 들어간 겁니다. 뭐 홍준표뿐만 아니라 국힘당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아니 3일장이면 됐대잖아. 나 진짜. 야, 이럴 때 3일장이 등장하니까 참 당황스럽네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윤석열은 이미 죽어 나자빠진 인간으로 치부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죽었어. 죽었는데 어떡할 거야? 뭐 살릴 거야? 이제 심폐소생술도 못해?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상황이 이러한데 국힘당 내에서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홍준표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김문수까지 대선 출마하겠다고 나섰어요. 김문수, 내가 욕심은 없지만 이대로 두면 나라가 안 될 것 같아. 요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네, 웃기는 놈. 아유, 참. 뿐만 아니라 국힘당 내부에서도 지지율을 두고 여러 경쟁자들이 이른바 잠룡들이 설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국힘당 내에서 대선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는데 이제는 대놓고 대선을 떠들기 시작한 겁니다. 나경원까지도 윤석열을 이제 버리는 수순으로 넘어섰다며요. 아니 나경원이 그랬다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며. 아니 얼마 전까지 탄핵하면은 무슨 큰일 날 것처럼, 나라 망할 것처럼 그렇게 떠버리던 여자가 이제 와가지고는 아유 나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뭐 이렇게. 뭐야 얘, 뭔데? 네, 윤석열 탄핵 전까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윤석열을 실드 쳐주는 척하고 일단 탄핵 당하고 나면 냉정하게 잘라버리겠다, 이게 지금 처음부터 국힘당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이고 뭐고 이런 여자들이 계속 전광훈 집회에 뻔질나게 드나들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자기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꼼수였을 뿐 실제로 윤석열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 한 것은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보자면 어느 순간부터 윤석열이 아웃되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사실 윤석열이 그 석방됐을 때, 구속 취소 석방됐을 때 국힘당 내부에서 엄청 당혹해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돌았었어요. 국힘당은 지금 이제 탄핵 이후 대선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윤석열이 기어 나오면서 대놓고 대선에 대한 얘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윤석열이 석방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엄청 국힘당도 당혹스러워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긴가민가 뭐 그럴 가능성은 있지라고 치부가 됐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얘기, 꼬라지들을 보면은 아이고, 그때 정말 윤석열 석방되는 거 국힘당에서는 싫어했구나.
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심지어 극우 유튜브들도 윤석열에 대한 손절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대요. 전환길은 대선 자금 모으자 이러고 있답니다. 이제 손절 시작이야. 아이 참. 그렇게 윤석열이 없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세상이 망할 것처럼, 지구가 내일 멸망할 것처럼 그렇게 굴더니 어느새 대선 시스템으로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참 요놈들도 보면 야박하다,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나를 도와주는 척 한 것도, 윤석열 도와주는 척 한 것도 실은 뭐다? 뭐 뜯어먹을 게 없나? 요거였던 거지요.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윤석열이 다시 출마한다. 이른바 윤석열 재출마설이 떠돌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어처구니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재출마설 꽤 신빙성 있게 떠돈답니다. 이게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떠드는 거라는데, 윤석열이 다시 출마하면은 이재명이 당선이 어렵다. 이거를 알고 있다. 라는 식으로 떠버려요. 그러면서 민주노총에서 뭐 지침을 배포했다는 식으로 이런 이걸 캡처해서 뿌리고 있는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지금 민주노총은 이재명 지지를 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 민주노총 위원장 배상 이렇게 했대. 민주노총 위원장 배상 이렇게 할 리가 없죠. 민주노총에서 진짜 촛불 지침이나 이런 지침을 내렸다면 민주노총 위원장, 제 몇 대 민주노총 위원장 누구 이름을 꽉 박았겠지. 근데 이름도 모르니까 민주노총 위원장 배상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리고 민주노총은 민노총이라고 안 합니다. 민주노총이지. 반드시 민주노총이라고 쓰지 민노총이라고 안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이제 민주노총을 사칭해가지고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거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수 커뮤니티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복귀 움직임, 윤 어게인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중심으로 다시 뭉치면 차기 이재명 당선이 어렵습니다. 총력 저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민노총 132호 포고령을 발표합니다. 지금 윤 어게인 모두 억제해 주세요. 짱깨라고 몰면 됩니다. 이거 민주노총에서 이런 식의 말을 쓰질 않죠. 민주노총에서 쓰는 어투도 아니고 포고령 132호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누군가가 민노총을 사칭해가지고 윤석열 재출마설을 띄우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일일이 읽어드리곤 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시면 민주노총에서 뿌린 거라고 하기에는 사용하는 용어나 어투, 형식 다 엉망이죠. 민노총 132호 포고령 이런 거 없어. 만약에 진짜 무슨 민노총에서 투쟁 지침을 한다면 투쟁 지침이라고 발표를 하겠지. 포고령, 누가 민노총에서 포고령이란 말을 써요. 얻어 터지려고, 죽으려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민노총이라는 말을 민주노총은 안 써요. 민주노총이라고 하지. 민노총 이거는 저쪽 애들이 쓰는 표현이죠. 아무튼 민주노총을 사칭해서 윤석열 재출마설을 지금 띄우는 놈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그런다? 저쪽에서도 윤석열이 재출마하면은 위험하다, 어렵다, 대선이 어렵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적폐 쪽 극우 커뮤니티에 실제로 이런 게 돌고 있더라고요. 기가 찰 노릇이죠.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 제가 여기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합니다. 탄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재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왜? 탄핵을 당하면은 이거는 공무원이 파면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공무원이 파면되면은요, 5년 동안은 그 어떤 공직에도 나설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파면이 됐으면 적어도 5년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은 재출마할 수 없어요. 윤석열이 재출마한다고 해서 당선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예 출마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윤 어게인 이러면서 진짜 가짜 뉴스가 요새는 이렇게 참 수준 낮은 것들이 막 떠돌아다니는 모양입니다. 아주 허접하죠. 제가 이걸 일일이 이거는 엉터리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조잡하기 그지없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지들끼리는 속는 데잖아. 나 진짜. 야,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얼마나 지금 극우 집단이 맨 밑바닥부터 맨 위에까지 하나같이 수준 이하인지 최소한의 확인 절차조차 하지 않는, 그러면서 그저 사람을 선동하고 그래서 뭔가 깽판 부리고 이런 거면은 뭐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냥 다 좋은 애들인 거잖아. 선동할 소재만 되면은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허황된 소리든 상관이 없다는 게 이들의 태도입니다. 예, 이거는 어떤 걸 전제로 하느냐면 지지자들의 수준이 이렇게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준이 낮으니까 이런 찌라시에 속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수준 낮으면 이런 거에 진짜 아이고 참 수준 진짜 아이고 참 윤석열 같이 수준 낮은 놈을 대통령으로 지지해준 찍어줄 정도의 사람이면 수준을 알만하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수준이나 그 지지자의 수준이나 똑같은 거지. 아유. 그러니까 결국 극우에서 활동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루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루저니까 그 아주 못된 선동가들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죠. 괴벨스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만 괴벨스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다 멍청이 루저 아니었겠습니까? 히틀러는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히틀러한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루저들인 거죠. 멍청인 거죠. 또라이들인 거지. 기본적인 학습 능력이나 사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파면을 당하면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마찬가지예요. 탄핵을 당한다는 것은 파면을 당한다는 겁니다. 예. 어제 탄핵 심판 결론이 이렇게 나지 않았습니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탄핵 소추를 했는데 파면 결정이 났죠. 파면. 예. 탄핵은 파면입니다. 그러니까 파면당한 놈한테는 뭐밖에 없다? 예. 그냥 실직밖에 없는 거예요. 공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파면당한 사람은 재출마할 수 없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얘기도 떠든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윤석열 재출마설, 한쪽에서는 뭐 김건희 출마설이랍니다. 야, 정치권 정보지라면서 김건희가 김건희가 출마하기로 결심을 굳혔답니다. 관저에서 TV를 보다가 경로했대. 근데 영부인이 탄핵된 것은 아니고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나라를 바로잡을 기회는 남아있고 그래서 대선 출마하려고 결심을 굳혔다. 참모 그룹들과 함께 숙고에 들어갔다. 심지어 이런 찌라시까지 만들어 돌린답니다. 김건희 여사가 탄핵 선고 뒤 경로해서 참모들과 출마에 대해 숙고 중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관계자 예, 이거는 아시다시피 이거는 짝퉁이죠. 그럴싸하게 짝퉁을 만들어 붙인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그래서 김건희가 출마를 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게 카카오톡 이렇게 메시지로도 많이 도는 모양입니다. 출마 결심 굳혔대. 참 코미디죠. 이거 뭐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물론 김건희가 탄핵당한 건 아니기 때문에 김건희는 출마할 수 있어요. 출마가 뭐 제한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김건희야말로 지금 감옥에 가야 될 사람 아닌가요? 어떻게 보자면 내란에 가장 깊숙하게 개입한 사람, 그 누구보다 깊숙하게 개입한 걸로 보여지는 자가 김건희 아닌가요? 뿐만 아니라 이채 양명주 등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을 가야지 무슨 출마를 한다고 그래요. 참모들하고 숙고에 들어갔다? 그런데 김건희 저거 친정집 식구들은 어디로 빼돌렸는데? 저근이가 없네요. 그죠? 참, 내 네. 네, 소리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네. 3분간 모음입니까? 소리가 다시 돌아왔나요, 이제? 예. 네, 이제 들리세요? 마이크 쿠데타. 쉬어가며 하래요. 아이고야, 이제 들려요. 예. 참네. 이 마이크가 참. 마이크의 쿠데타입니다. 예, 기침하다가 건드리신 듯. 네. 예. 기침한 이후부터 소리가 안 나왔군요. 네.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정치 현실이 이 코미디가 사실일 수도 있다라는 게 저는 참 서글픕니다. 김건희 같은 애는 이런 짓을 하고도 남을 거다라는 게 김건희 주변 사람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불행하게도요, 저 역시 김건희라면 이러고도 남을 애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김건희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딴에는 자기가 엄청 똑똑하고 자기가 엄청 꾀가 많다고 생각하나 봐요. 수완이 너무 출중하기 때문에 지가 직접 나서면 다 가능하다고 여긴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윤석열 제끼고 그냥 지가 전면에 나서겠다, 이건 거지. 이런 얘기는 사실 나온 지 좀 오래됐어요. 김건희가 실제로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퇴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정상적으로 5년 임기를 마쳤다 하면은 그 다음 차기 대통령 후보로 김건희를 밀려고 했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이 어떻게 이래가지고 남북 통일 이런 거 북한을 무력으로 점령을 한다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북한을 흡수 통합한 다음에 통일 대통령으로 김건희를 선출하려고 했다, 그런 얘기까지 떠돌았어요. 이 얘기는 천공 이런 애들이 떠들고 다녔다는 소문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출마할 수도 있다, 재출마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농담으로 웃어 넘기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조갑재 역시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나 봐요. 이 조갑재 쪽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김건희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 처음에는 웃었는데 그 다음에는 웃지 않았다. 조갑재도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왜? 처음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웃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자기가 생각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갑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르헨티나 생각이 났대요. 아르헨티나에서는 페론이라는 사람이 민간 독재를 하다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 페론이라는 사람은 자기 부인, 이른바 에비타라고 불렸던 부인한테 좌지우지 조종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페론 대통령보다 에비타, 영부인인 에비타의 지지율이 더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페론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에비타가 복귀해가지고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재혼한 남편을 대통령으로 앉히는데 성공하고 본인은 부통령이 돼요. 조갑재가 그 얘기를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페론이 독재를 하다가 밀려났는데 부인인 에비타가 워낙에 인기가 있었다. 그런데 이 에비타가 나중에 재혼을 했고 1970년대에 다시 복귀를 한다. 바로 에비타의 재혼한 남편이 대통령이 되고요. 그 에비타는 부통령이 됩니다. 참네. 자, 나중에 그 에비타는요, 본인이 직접 대통령에 오르기도 합니다. 세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사벨 페론, 바로 그 사람이 에비타죠. 물론 이 에비타 페론은 군사 쿠데타로 물러나요. 그러니까 김건희 같은 케이스가 처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 역사를 뒤져보면 김건희 같은 여자가 또 있었던 거죠. 에비타는요, 누드 모델을 한 적도 있고요. 그 스트리퍼로 활동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 뒷골목에서 스트리퍼로 일도 했었대요. 워낙에 예뻤대잖아. 그래서 원래는 페논 대통령의 세 번째 부인이 됐다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대통령도 해먹어. 물론 쫓겨나지만. 그런 에비타의 얘기를 들으면서 김건희도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조갑재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김건희는 지금 그와 같은 사례를 꿈꾸고 있는 거죠. 만약에 김건희가 진짜 출마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에비타죠. 1970년대에 사라진 아르헨티나의 에비타가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환생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야, 참. 네, 아스핀님께서 Don't Cry For Me, Argentina. 예, 이 노래 아시죠? Don't Cry For Me, Argentina. 네, 요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주인공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에비타라는 이름으로 영화로도 나왔고요. 뮤지컬로도 나왔습니다. 람보존님께서 포르노걸 에리카 에비타, 에바 페론입니다. 그렇죠. 본명은 에바 페론이죠. 그래서 에비타예요. 극우들도 싫어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요, 하려면 해보라고 해보고 권해주고 싶네요. 김건희가 글쎄 보니까 연설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목소리도 개판이고 심지어 무슨 말을 시키면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착각의 늪에서 이제 깨어날 때가 됐는데 깨어나려면은 뭔가 현실적으로 현타를 세게 맞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려면은 뭐 현타 맞으려고 출마한다면 누가 맞겠습니까? 근데 하라고 그러세요. 근데 대선 출마하기 전에 구속이 먼저 될 것 같습니다. 아, 참, 이런 참 코미디가 있나요? 은댕스님, 공주병이 심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뭐 공주병이라고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런데 검사들한테는 이게 또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검찰이라는 집단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막판에 미치면은 또 김건희한테 배팅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건희는 은근히 뭐 그런 거를 노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되네요. 볼거리가 참 많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